당신의 인생은 어떤 맛인가요? 여러분은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지 고민하지만 사실 그 답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인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삶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굽이치며 흘러가곤 하죠. 오늘 깊이 있게 나누어 볼 영화는 바로 그런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본질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지능은 조금 낮고 다리는 불편했지만 그 누구보다 특별하고 거대한 삶을 살아낸 한 남자의 기록이죠. 이 영화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을 넘어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만나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끈질긴 희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이 영화가 수십 년이 지나도 전 세계인의 인생 영화로 손꼽히는지 그 감동의 깊이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영화 기본 정보와 시대적 기록. 포레스트 검프는 1994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감독은 로버트 저메키스이며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 역은 톰 행크스가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큰 화제를 모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관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인생 영화로 꾸준히 언급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1994년은 영화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같은 해에 수많은 명작들이 개봉했지만 그 중에서도 포레스트 검프는 독보적인 감동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각색상, 편집상, 시각효과상 등 여러 주요 부문에서 수상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 역을 맡은 톰 행크스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영화는 한 사건이나 특정 시간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포레스트 검프는 다릅니다. 이 영화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 그리고 중년과 노년까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따라가며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은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지능도 평균보다 낮고 어릴 때는 다리에 장애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순수했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인생은 놀라울 만큼 특별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포레스트 검프는 이 질문에 대해 거창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깃털 장면 바람에 실려온 인생의 메시지. 영화는 푸른 하늘에서 내려와 포레스트의 발치에 내려앉는 하얀 깃털 하나로 시작됩니다.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깃털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깃털과 참 닮았습니다. 내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운명이라는 바람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존재들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깃털이 어디로 날아가느냐가 아니라 결국 어딘가에 안전하게 내려앉는다는 사실입니다. 포레스트는 자신의 삶에 닥쳐오는 바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흐름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눈부신 곳에 도착하게 되죠. 이 오프닝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포레스트의 긴 여정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참 어머니의 가르침 뿌리 깊은 나무의 시작. 포레스트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조건으로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지능 지수는 평균보다 낮았고 척추가 휘어 다리 보조기를 착용해야 했죠. 학교 친구들의 놀림감이었던 그를 지탱해 준 것은 오직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포레스트에게 넌 남들과 절대 다르지 않으며 단지 너만의 속도가 있을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너의 운명은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어머니의 단단한 철학은 포레스트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세상의 편견에 맞서 아들을 당당하게 키워낸 어머니의 헌신은 포레스트가 훗날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인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Run, Forest Run. 한계를 부수고 나아가다. 영화 역사상 가장 짜릿한 순간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포레스트의 달리기 장면일 것입니다. 자전거를 탄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쫓아올 때 유일한 친구 제니는 외칩니다. 도망쳐 포레스트. 겁에 질린 채 달리기 시작한 포레스트의 발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철제 보조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나가고 오직 근육과 뼈의 힘으로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 포레스트는 신체적 한계라는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가두고 있던 세상의 낙인을 스스로 깨부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 달리기 덕분에 그는 누구보다 빠른 소년으로 성장하며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5대학 무대와 미식축구, 재능의 재발견. 포레스트의 엄청난 질주 본능은 우연히 미식축구 감독의 눈에 띄게 됩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릴 줄 아는 그의 단순함은 복잡한 전략이 난무하는 경기장에서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죠. 그는 명문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선수로 등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지능이 높거나 계산이 빠르지 않아도 자신이 가진 단 하나의 재능에 집중할 때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말이죠. 포레스트는 전술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저 공을 잡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 순수한 집중력이 그를 대통령과 악수하는 자리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6전쟁의 참화와 버바와의 약속. 포레스트는 군대에 입대하여 베트남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의 친구 버바를 만납니다. 버바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새우 사업에 대한 꿈을 가진 순박한 청년이었죠. 두 사람은 전쟁이 끝나면 함께 배를 타고 새우를 잡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가혹했습니다.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포레스트는 자신의 안위보다 동료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소대장인 된 중위와 부상당한 동료들을 하나둘 업어 나르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버바는 전사하지만 포레스트는 친구와의 약속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우직한 의리가 비극적인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7탁구 국가대표 멈추지 않는 꾸준함.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포레스트는 우연히 탁구채를 잡게 됩니다. 절대 공에서 눈을 떼지 마라는 단순한 조언 하나를 포레스트는 고지곳대로 믿고 실천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는 연습 속에서 그는 탁구의 천재로 거듭나고 결국 핑퐁 외교의 주역으로 국가대표가 됩니다. 포레스트의 성공 비결은 늘 단순합니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사회는 늘 지름길을 찾고 영리하게 행동하라고 강요하지만 때로는 포레스트처럼 미련할 정도의 꾸준함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음을 이 장면은 증명합니다. 버바 검프 새우 실패를 딛고 일어선 기적. 제대한 포레스트는 버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새우잡이 배를 삽니다. 초기에는 새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고전하며 주위의 비웃음을 사기도 하죠. 전쟁터에서 다리를 잃고 삶의 의욕을 잃었던 된 중위가 그의 1등 항해사로 합류합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다른 배들이 모두 항구로 대피할 때 포레스트와 댄중이는 거친 바다와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 시련을 견뎌낸 끝에 그들은 엄청난 양의 새우를 낚아 올리고 버바 검프 새우라는 거대 기업을 일궈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동료에 대한 신의가 어떻게 자본주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구 제니를 향한 일편단심. 포레스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성공도 명예도 아닌 바로 제니입니다. 어린 시절 유일하게 곁을 내준 제니를 포레스트는 평생토록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니는 불우한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하며 포레스트의 곁을 떠나고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제니가 화려하고 위태로운 삶을 쫓을 때 포레스트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며 그녀를 기다립니다. 난 똑똑하진 않지만 사랑이 뭔지는 알아라는 그의 말은 제니의 다친 마음을 서서히 녹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아름답기만 한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긴 세월을 인내하며 완성해가는 숙명적인 연대와 같습니다. 신무작정 달리기 인생의 의미를 묻다. 제니가 다시 떠난 후 포레스트는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미국의 끝에서 끝까지 몇 년을 달립니다. 그의 뒤에는 수많은 추종자가 생겨나고 사람들은 그에게 거창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레스트는 그저 달리고 싶어서 달렸을 뿐입니다. 슬픔을 털어내기 위해 혹은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 묵묵히 내딛는 그의 발걸음은 우리 인생의 한 단면과 같습니다. 가끔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 모를 때가 있지만
그저 계속 나아가는 행위 자체가 때로는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10일 가족의 완성 마지막 선물. 오랜 방황 끝에 제니는 아들과 함께 포레스트 앞에 나타납니다. 포레스트는 자신과 꼭 닮은 아들을 보며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비록 제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지만 포레스트는 아들을 정성껏 키우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아들의 책가방에서 떨어진 깃털이 다시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장면은 뭉클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또 다른 인생의 여정을 암시하며 영화는 긴 여운을 남깁니다. 12 인생은 초콜릿 상자 명대사의 철학.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단다. 내가 어떤 것을 집을지 절대 알 수 없거든. 이 대사는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명언입니다. 상자 안에는 달콤한 초콜릿도 있지만 때로는 씁쓸한 맛도 섞여 있죠. 포레스트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다리에 보조기를 찬 씁쓸한 초콜릿을 집었지만 나중에는 국가대표와 억만장자라는 달콤한 초콜릿을 맛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맛이 걸리든 상자를 덮지 않고 끝까지 맛보는 용기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자에 어떤 초콜릿이 남았을지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이 대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13 포레스트 검프가 던지는 질문. 포레스트 검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계산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고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너무 똑똑해지려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포레스트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만큼 운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운을 만든 것은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이었습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인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바람에 몸을 맡긴 깃털처럼 그러나 자신만의 보폭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응원합니다. 14 마무리 당신의 발걸음을 응원하며. 오늘 함께한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 여정 어떠셨나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신발끈을 다시 묶게 만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예측 불허의 경기장에서 포레스트처럼 우직하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아직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말 꼭 시간을 내어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인생의 고비마다 다시 꺼내 본다면 그때마다 새로운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초콜릿 상자에는 지금 어떤 맛이 들어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영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줄 명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